브루클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자 가정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이민자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연방법원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도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원이 DHS와 ICE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접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DHS에 추가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내년에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월 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50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 출석했다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브루클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뉴욕시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자 가정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니 출신의 20세 이민자 학생이 지난주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 출석했다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무크타는 브루클린 프론티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 학교는 나이가 많고 학점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 알려졌습니다. 무크탄 올 들어 지금까지 IC에 의해 구금된 세 번째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입니다. 뉴욕시에선 앞서 지난 7월에 한 달간의 구금 후 풀려난 19세 학생 데를리스가 한 달 동안 구금돼 있다 풀려났으며 또 다른 학생 20세 딜런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구금 중에 있습니다.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과 가족이 법률 지원과 기타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오늘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크타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지난 화요일 퀸즈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서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은 이민자 보호도시이기 때문에 IC 요원은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 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공립학교 부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시 교육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 상담 등 학생 및 학부모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도 불체자 고등학생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IC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13일 KTLA에 따르면 리시다 고등학교 12학년에 진학 예정인 벤자민 마르셀로 게레로 크루즈가 지난 8일 오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중 IC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DHS에 따르면 벤자민은 칠레 출신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뒤 2년 이상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체포 당시 IC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접근해 벤자민을 체포했으며 반려견은 나무에 묶였다가 목줄이 풀려 도로에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요원들이 이번 주말 술값을 벌었다며 $2,500를 얻었다고 농담하며 비웃었다고도 밝혔습니다. DHS 측은 성명을 통해 이 학생은 추방 대기 중이라며 우린 현재 불체자에게 자진 출국 시 $1,000와 무료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에 열악한 환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연방법원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란 명령을 내렸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IC의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엔 구금시설을 최소 50평방피트로 확대하고 하루에 청소를 3번 실시하며 비누와 수건, 휴지, 칫솔, 치약, 여성용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연방정부의 감시 없는 변호사와의 비공개 상담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원 판결은 최근 뉴욕 시민 자유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로 이들은 수용자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위생용품이나 의료 지원 없이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 이민자 연맹은 맨해튼 이민 구금 시설의 환경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구금됐던 이들은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과 마약 단속국, CBP 요원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을 전격적으로 연방정부 지휘 아래로 배속시킨 뒤 30시간이 못된 12일 밤 국방부 휘하의 주 방위군 부대가 수도 거리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군 수송 차량인 험비와 군인들이 거리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백악관과 의사당이 소재한 남서구 내 제퍼슨 스트리트 및 14번가의 코너 도로변, 아프리카 아메리칸 역사 문화 박물관과 홀로코스트 추모관 사이 등에 줄지어 배치됐습니다. 내셔널몰 기념관들의 사이에 소로를 방위군이 걸어다녔으며 연방마약 단속국 요원들도 목격됐습니다. 비밀경호국 및 국립공원 경찰국 소속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 보호국 요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30일로 제한된 경찰 통제권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국가 비상사태라면 의회 승인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지만 의회로 매우 빨리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관련 법에 따라 30일간 가능하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조치도 한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도시 내 배치되는 주 방위군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대변인은 1에서 2일 내로 워싱턴에 100에서 2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은 주요 지점에 배치돼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시민들을 직접 체포할 계획은 없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도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어담스 뉴욕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에도 주 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 뉴욕주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뉴욕시경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문제가 심각한 수도를 되찾겠다고 밝히고 뉴욕, 시카고, LA 등 다른 도시를 통제 속에 두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어담스 뉴욕시장 역시 주 방위군 배치 가능성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우리의 법 집행 기관을 장악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뉴욕시는 최고의 경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 연방정부에서 뉴욕시 치안이 심각하다며 예로 든 맨해튼 미드타운 총격 사건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각종 미디어에서 다뤄진 것과 달리 뉴욕시 치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범죄 데이터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기록된 총격 피해자는 489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7대 주요 범죄도 전년 동기 대비 5.6% 줄었습니다. 아울러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는 경찰력 투입이 아닌 더 엄격한 총기 규제나 보조금을 통해 뉴욕시의 범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이 DHS와 산하 IC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접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DHS에 추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2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20개 주 정부가 국토안보부와 연방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처분 명령에 따라 DHS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불체자 등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주별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DHS에 추가 제공해선 안 됩니다.
연방법원은 두 연방기관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려면 공고, 공청회, 충분한 검토 등 행정 절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가처분 명령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지난달 1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과 무단으로 공유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년에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월 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50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6년 보험료 책정 시 약값 상승, 약 사용량 증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랜 정부 지원으로 최대 인상폭이 월 $35로 제한됐지만 내년엔 지원금의 40%가 줄어 인상 한도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은 연 $2,000로 제한됐습니다. 이는 고가 약물 사용자의 부담을 줄인 대신 연방정부의 부담 일부를 보험사에 전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내년엔 이 비용을 가입자 부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론 고가 약물 사용 증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비용 전가, 보험료 억제 프로그램 축소 등이 꼽힙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처방약 보험으로 내년도 정확한 메디케어 보험료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오픈 등록 기간에 발표됩니다. 뉴욕시장 본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후보에게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원 가능성까지 알려지면서 시장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맘다니 의원은 44%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지지율 25%에 19%포인트 앞섰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와 후보는 12% 지지율을 기록했고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7%에 그쳤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얻으며 무료 공영버스 도입, 무상 보육 확대, 렌트 동결을 통한 주택 위기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패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무소속으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율에서 맘다니 후보에 뒤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어제 논설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맘다니가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되는 이변을 일으킨 이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맘다니와 오랜 시간 통화하며 그에게 당선을 축하하고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한편 정치 관련 조언도 건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맘다니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그가 민주당 주류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특히 고령층과 흑인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서 앞서가고 있는 웨이모와 뒤쫓는 테슬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처음으로 로보택시를 출범한 테슬라가 뉴욕 지역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테슬라가 최근 뉴욕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요원 채용 공고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요원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위한 시제품에 탑승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의 학습을 위한 뉴욕 시내의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의 업무도 맡게 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허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필요시 수동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를 탑승시켜야 합니다. 테슬라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 요원의 근무지는 뉴욕 퀸스 플러싱 지역이고 보수는 시간당 최대 $30.6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도 데이터 수집 요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약 절반에게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뉴욕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머스크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와 로보택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웨이모는 지난 6월 뉴욕 진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도심에서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를 대표해 광복절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70년이 넘게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굳건히 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귀중한 경제 파트너로 성장한 한국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필수 불가결한 동맹으로서 우린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 행정부와 함께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공개한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보건 및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26개 의약품 목록을 꾸려 그 제조에 필요한 API 6개월치를 비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 준비 등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다수의 필수 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약 완제품의 5분의 3가량은 미국에서 제조되지만 생물학적 활성 요소인 원료 의약품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양 중 10%만 국내 생산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향후 250%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통일운동가인 박용승 전북 결의하나 공동대표가 임명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1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활동가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내 민주평통의 새바람을 불어올 적임자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방 신임 사무처장은 1964년생으로 전북 장수에서 태어나 완산고와 전주대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지역 대표 시민운동가로 지난 총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KCC의 김정희 회장과 이사진은 어제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의 김민선 관장과 이정화 이사장 등에게 기부금 5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14대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정희 KCC 회장은 지난 1966년 한국문화센터 설립을 위해 모금한 건립기금의 남은 잔액을 이민사 박물관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CC는 1967년부터 76년까지 한국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모금한 7만 달러와 이자 수익을 합쳐 10만여 달러를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은 퀸즈 플러싱에 새롭게 세워질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할 계획이라며 기금에 담긴 한인들의 마음이 박물관을 통해 후대에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